철마 국산 철마에서 나온 드로우 나이프입니다. 우리말로는 훌치기라고 하던데 이건 기존에 있었던 200mm짜리 드로우 나이프고요. 이거는 복합감이에요. 강철하고 연철하고 있는 복합감이고, 이거는 이 200mm짜리는 그 살을 크게 덜어 넣을 때 그때 쓰는 거고, 이번에 신형으로 새로 나온 드로우 나이프, 이거는 뭐 쿡사나 스푼 그러니까 물컵이나 숟가락이나 그런 작은 거를 깎을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기존 제품에는 철마 각인이 전혀 없는데, 이 신형 제품에는 레이저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철마하고 K460, K460, 이거는 재질이요. 이 날물의 재질입니다. 그 오스트리아 벨러사에서 만든 강이라고 합니다. 그 전통적으로 말하는 스웨덴 강하고 유사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K460 여기 빼기 빼고 그냥 K460 스틸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날 길이는 110mm. 이거는 K46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거는 접세 구조인데 이거는 전체가 통쇄 구조예요. 통쇄. 이 강 전체가 K460 강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께를 한번 볼게요. 2.5mm 정도 나옵니다. 2.5mm. 일부 그 제품에 그 일자로 된 드로우 나이프나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두께가 얇아가지고 잡아 당길 때 날이 뭐 이렇게 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2.5mm 정도면은 이렇게 강하게 해보니까 약간 휘긴 하는데, 그래도 깎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좁은 폭이니까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일자로 나왔으면 안 되기도 했겠으나, 이렇게 손잡이가 옆으로 벌어져서 기존에 이거 사용하실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이 길이가 짧아요. 날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좀 널찍하게 나온 상태에서 손잡이가 있으면 이 손이 날을 건드릴 일이 없을 건데, 이게 가까워요 이렇게. 그래서 아차하다가는 이 손가락이 이 날 끝을 건드려 가지고 손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이렇게 둥글게 갈아 버렸습니다. 이거도 그렇고, 그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테이프로 이만큼을 여기를 말아가지고 손이 여기를 닿더라도 다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마에는 요청을 해놨어요. 이게 더 이렇게 길던가, 안 그러면 이게 이것처럼 날이 벌어져서 이렇게 잡았을 때 손이 이 날에 이렇게 닿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기존에 200mm고, 이거는 신형으로 110mm짜리 나왔는데,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초기 연마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날 끝에 지금 이중각으로 연마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드로우 나이프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드로우 나이프를 이렇게 이 연마각이 위로 오게 잡는 게 맞냐, 안 그러면 연마면이 밑으로 가게끔 잡는 게 맞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잡고 돌려서 이렇게도 잡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걸 둥글게 이게 곡면으로 깎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연마면이 밑으로 내려가서 깎아야지 이렇게 곡면을 만들기가 좋잖아요. 이 연마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 면을 판판하게 깎고 싶다 할 때는 이 판판한 면이 밑으로 내려가야지 판판하게 깎는 데 유리합니다. 이렇게 판판하게 깎을 땐 이렇게 깎고 둥글게 깎을 때는 이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 나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마면이 위로 올라와 버리면 이 반듯하게 깎아 버리니까 둥글게 안 깎여요. 그래서 둥근 면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서 그리고 잘 안 깎일 때는 날을 좀 옆으로 비틀어 주면 훨씬 더 잘 깎입니다. 네, 초기 연마 상태는 이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깎기는 하는데 이거 숫돌에 더 연마를 해서 날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K460 스웨덴감, 이거는 제가 대패에서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대패가 이거네요. 이게 요코야마 쿠니오라는 일본 대패장인이 만든 대패인데 스웨덴 강이었어요. 상당히 날카로워요, 날이.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대패들이 강제가 다 다르거든요. 청지강, 백지강, 스웨덴강, 견수강, 도고강, 도고레이오강, 이렇게 강제별로 콜렉션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론은 도찐 개찐이고요. 날 잘 갈린 대패가 최고다. 서양 대패도 마찬가지예요. 루반, 리닐슨, 베리타스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크게 차이를 못 느낍니다.
제가 뭐 하루 이틀 사용해보고 이런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1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대패를. 그리고 저만큼 손대패를 많이 쓰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한국에는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용해본 바로는 도찐개찐입니다. 날 잘 가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강제는, 그러니까 K460 강을 썼기 때문에 일단 검증된 강이라는 거죠. 이 날은. 그래서 숫돌의 연마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뒷날이 이제 기계 연마로 이렇게 상당히 마무리는 깔끔합니다. 뒷날 연마돼 있고 앞날도 이렇게 지금 이중각 연마돼 있는데, 뒷날 판판하게 연마하고 그 다음에 이중각 연마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기 전에 단단한 강제일수록 잘 깨져요. 그 대펜날로 따지면 베리타스의 그 PM11강 엄청 단단하거든요. 거의 하이스강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마가 딥다 힘들고, 반면에 그 날카롭게 깎는 맛은 있어요. 연마는 힘들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옹이에서 쥐약입니다. 옹이에서 날이 단단하니까 옹이에서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단단한 날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옹이가 그렇게 큰 옹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지금 이빨 깨진 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옹이가 큰 거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옹이 엄청 큰 게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그쪽에서는 안 보일 건데, 그러면 오케이, 이 나무, 이 옹이 한번 깎아 보도록 할게요. 보이나요? 예, 이 옹이. 이 정도 하고 볼까요? 이빨 깨진 게 안 보입니다. 육안으로는. 육안으로 안 보일 때는 종이를 잘라보면요, 그 이빨 깨진 부분에서 탁 걸려요. 예, 없어요.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이 약간 뜯기죠. 예, 지금 여기서 거기서 깨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만. 다시요.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빨 깨진 부분에서 이 칼이 탁 걸리거든요. 그런데 걸리는 거는 못 느끼겠어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런 거 이빨 깨진 게 아니고 보풀악이고, 예, 아까 그 정도 옹이를 깎았을 때는 이빨 깨짐이 없이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마해 볼게요. 자, 연마합니다. 연마할 때도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킹 1000번, 6000번 이게 있고, 최근에는 샤프톤 계열의 그 세라믹 숫돌 계열의 샤프톤이라는 숫돌도 있고, 그 다음에 목선인 소결식 다이아몬드 가루가 있는 소결식 숫돌도 있고 합니다만, 어떤 숫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좀 그래요. 개인의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 다른 거지, 좋은 숫돌 나쁜 숫돌 없어요. 다 좋아요. 예를 들어 연마를 내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그 소결식 숫돌 쓰면 돼요. 소결식 숫돌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연마 속도가. 반면에 연마가 빠른 만큼 연마된 그 결과물은 다른 숫돌에 비해 거칠죠. 근데 킹 숫돌, 킹 같은 이제 물 숫돌들 연마 속도는 다소 떨어져요, 세라믹이나 소결식에 비해. 그런데 그 연마된 그 결과, 연마된 그 날끝은 물숫돌이 이 세 가지 숫돌 중에 가장 날카롭습니다. 연마 속도가 느린 대신에. 그래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이야기지, 어떤 숫돌이 좋고 어떤 숫돌이 나쁘다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본인이 활용해서 쓰면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110mm 날폭이 110mm인데 이거를 킹으로 한번 연마해 볼게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뒷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뒷날을 판판하게 연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돌 평을 먼저 잡고 시작할게요. 숫돌 평 잡기 위해서 현무암 평을 먼저 잡습니다. 이렇게
현무암 평을 잡았고, 평 잡힌 현무암으로 숫돌의 평을 잡아줘요. 평 잡고 나서 표면에 그 금강사 가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면을 잘 닦아줍니다. 자, 이렇게 평이 잡혔고, 이 손잡이에 지금 바니쉬 칠이 돼 있거든요. 옛날로 따지면 라카 칠이 돼 있어서 그냥 물 젖은 손으로 그대로 만져도 손잡이가 더러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우려스러우면 여기 비닐으로 싸가지고 테이프로 감아서 물에 안 젖게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연마할 때요, 뒷날 연마할 때 날 끝 위주로 뒷날 내야 돼요. 이 전체 면을 다 판판하게 잡겠다고 하면은 그건 바보라는 거죠, 바보. 나무를 깎는 거는 이 날 끝이니까 날 끝 쪽만 이렇게 그 그라인더 자국이 없어지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판판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날 끝 위주로 연마를 해야 된다. 날 끝 위주로 연마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숫돌이에 왔다 갔다 할 때 이 손잡이를 약간 이렇게 들어버리면 안 되고 날 끝 쪽을 더 세게 눌러주면은 날 끝 쪽이 더 많이 연마가 되겠잖아요. 이쪽보다 이쪽 날 끝 쪽이 그렇게 연마를 하는 거예요. 자, 해봅니다. 지금 보시면 어디지? 아, 이쪽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숫돌에 왔다 갔다 했는데 좀 물기를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이죠? 보면 여기는 그라인더 자국이 그대로 있고 숫돌은 이 날 끝 쪽만 이렇게 연마를 했죠. 이렇게 연마를 해야지 뒷날을 연마가 빨라요. 이 전체를 다 연마하려고 하면은 하세월이니까 이 날 끝 위주로 연마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쪽은 이렇게 갈렸고 날 끝 쪽은 아직 안 갈렸어요. 이쪽은 여기도 안 갈리는 자국이고 숫돌 자국은 지금 약간 파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뿌옇게 된 데가 숫돌 자국이에요. 자, 다시 합니다. 자, 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도 보시면 여기는 그라인더 자국이 그대로 줄이 이렇게 그대로 나 있고
날 끝쪽만 뿌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정도 있으면 숫도를 한번 돌려주고, 잘 안 보이네. 예. 여기는 전혀 숫돌이 지금 닿질 않았어요. 진한 회색으로 뿌연 그 부분만 지금 연마가 된 겁니다. 날끝 쪽은 지금 하얀 선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연마가 안 됐고 그 부분이 없어져야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또 숫돌 평을 잡아줍니다. 다시 여기서 한 가지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서 연마를 할 겁니다. 물을 틀어놓는 이유가 숫돌집을 바로 씻어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숫돌집을 씻어내 버리면은 훨씬 더 빨리 갈려요. 숫돌의 이 입자하고 나라고 바로 맞닥뜨리니까 훨씬 더 빨리 갈립니다. 대신에 연마된 면은 거칠겠죠. 그런데 지금은 연마된 면을 곱게 만드는 단계가 아니라 빨리 갈아내야 되기 때문에 물을 틀어놓고 갈아요. 자, 지금 이쪽은 지금 연마가 된 겁니다. 하얗게 빛난 부분은 이렇게 연마가 됐고, 이 부분은 뿌옇게만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아까 이쪽 위주로 갈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른쪽은 아직 안 갈려가지고 뿌연 상태인데 지금 훨씬 빠르죠. 지금 물을 틀어놓고 하니까. 자, 볼게요. 시끄럽다. 자, 보시면 군데군데
이쪽 오른쪽 부분은 하얗게 빛나고 있고 여기까지도 지금 날끝 쪽이 연마가 상당히 됐습니다. 이쪽은 지금 보면 날끝 위주로 돼 있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숫돌이 전혀 터치도 안 했죠. 이 부분 그라인더 자국 그대로 보이잖아요. 이 세로로 그라인더 자국이 있는데 이 등 쪽에는 날끝 쪽에는 그라인더 자국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날끝 위주로 갈아야지 뒷날 전체를 대패도 마찬가지고 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뒷날 전체를 판판하게 만들겠다는 건 바보입니다. 바보. 이 숫돌은 여기하고 여기가 높고 가운데는 이제 움푹 파였겠잖아요. 그래서 평 잡으려고 지금 양쪽 끝에만 평을 잡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밀어보면 느껴집니다. 이 가운데가 파여가지고 약간 가운데쯤 보면 이게 진공 상태가 돼서 딱 걸려요. 이 밀어보면 그 느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잘 모르겠다 하면 철자를 가지고 이렇게 재보면서 처음에는 철자를 가지고 재보면은 좋아요. 이 날을 갈 때마다 이 뒷날을 지금처럼 이렇게 갈아줘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 오늘 한 번만 이렇게 뒷날 내기를 하고 다음번부터는 뒷날 갈 필요 없어요. 마지막 그 앞날 갈고 나면 이제 날이 넘어오죠. 그 날 넘어온 것만 가장 고운 숫돌에서 떨고만 주면 돼요. 다음번부터는 뒷날은 구입했을 때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날 끝 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번만 더 연마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전체적으로 그 천번 숫돌 자국이 쫙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물을 끕니다. 물을 끄고서 이제 숫돌 즙으로 연마할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곱게 연마가 됩니다. 뒷날이.
지금 숫돌에 보시면 이 숫돌 즙 있죠. 이 즙. 이 즙을 몰고 다니면서 이 즙으로 연마를 해요. 자, 이렇게 물이 없이 계속 연마하다 보면 숫돌즙이 굳어가지고 이제 뻑뻑해지거든요. 이렇게. 그럴 때는 물을 한두 방울만 떨궈 줍니다. 물을. 왜? 물을 많이 하면 숫돌즙이 없어져 버리니까 물을 한두 방울만 떨궈줘요. 오케이.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예, 날 끝 쪽은 날 앞부분은 하얀데 날 쪽은 곱게 됐는데 이 뒤쪽은 아직도 그라인더 자국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그 그라인더 자국을 전체를 다 없애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날 끝만 이렇게 연마를 해버리면 돼요. 날 끝만. 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으니까 이제 6000번 숫돌로 넘어갑니다. 6000번 6000번 숫돌도 마찬가지로 아까 1000번 평 잡았던 그 현무암을 가지고 평을 잡으면 1000번 평을 잡는 과정에서 현무암이 곱게 되겠잖아요. 곱게. 그래서 6000번 숫돌은 고음 숫돌이니까 1000번 숫돌을 평을 잡았던 현무암으로 이쪽 부분은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금강석 가루가 그대로 있잖아요. 이면으로 6000번을 처음부터 들이대지 말고, 물론 6000번이 평이 많이 무너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금강석 가루가 이렇게 있는 쪽으로 바로 6000번도 평을 잡고 그 다음에 그 고운 쪽으로 이렇게 평 잡고 그러니까 숫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면을 써주냐는. 자, 6000번 평 잡았고 뒷날 다시 6000번에 연마해요. (600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연마하면 연마가 좀 빨라요.
볼게요. 예, 아까 1000번하고는 확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이쪽 날 끝 하얀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안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갈았단 말이에요. 왼쪽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갈았고 오른쪽은 그렇게 많이 안 갈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부분의 날끝에 보면 예, 안 갈린 하얀 뿌연 게 이렇게 보이죠. 뿌연 게. 이건 안 갈린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 6천에서 계속 갈면 엄청 안 갈리니까 1000번으로 오늘 내려갑니다. 1000번. 이쪽 오른쪽에 덜 갈렸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주로 지금 날끝 쪽을 세게 누르면서 손잡이는 약간 눌러줍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떠버리면 안 돼요. 이 등 쪽이 전체가 숫돌에 다 있지만 날끝 쪽이 뒷날 전체가 숫돌에 다 있지만 날끝 쪽을 더 누르면서 뒷날을 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1000번에서는 잘 안 보이다가 6000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연마 상태가 훨씬 그 눈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1000으로 다시 내려갈 거냐, 그냥 6000에서 갈아버릴 거냐, 그 판단은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앞날을 만져보고 있는데 이쪽은 날이 넘어왔어요. 자, 이렇게 보면 날이 넘어와서 꺼끌꺼끌 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안 넘어왔어요. 왼쪽이, 그러니까 왼쪽을 날이 넘어올 때까지 평 한번 또 잡아주고요.
말씀드렸지만 뒷날은 처음에 구입하고서 처음만 이렇게 연마합니다. 연마할 때마다 이렇게 뒷날을 1000번에 연마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이제 날이 다 넘어왔습니다. 예. 앞날 이렇게 만져보니까 쭉 다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6천. 마찬가지로 물을 좀 떨어뜨리면서 처음에는 볼까요? 예. 날 끝쪽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좋은 것 같습니다. 연마된 정도. 날 끝쪽은 거울처럼 빛나고 그 다음에는 조금 거칠고 마지막에는 더 거칠고 그렇게 연마가 되어 있죠. 예. 이러면 됐어요. 물을 틀어놓고 연마를 했기 때문에 물 끄고 마지막 바짝 날을 한 번 더 세워주고 앞날로 넘어갈게요. 이 숫돌즙으로 지금 까맣게 숫돌즙 나오죠. 이 숫돌즙으로 연마를 해야지, 연마를 하면 아주 날이 곱게 연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맣게 떼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붙은 거. 이거는 물방울 한두 방울만 떨궈주면 없어져요. 이렇게 물방울을 한두 방울 떨구고서 연마를 하면 없어집니다. 오케이, 없어졌죠? 뒷날 연마는 끝났어요.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막 하느라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날 끝 쪽은 반짝 거울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뒤쪽을 거울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시간 많고 할 일 없으신 분들은 그리 해도 되겠는데. 자, 앞날입니다. 앞날은 이중각 연마가 돼 있어서 이중각으로 그대로 연마를 해줘요. 근데 드로우 나이프를 몇 도로 연마할 거냐? 드로우 나이프는 거의 도끼 수준이잖아요. 잡아채가지고 꽝꽝꽝 때리잖아요. 그래서 고각으로 연마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고각. 그래서 최소 35도나 40도 정도. 지금 이거는 25도로 아마 연마가 된 것 같은데요. 기본각은. 네. 이게 25도 각도자인데 아니네요. 25보다 적습니다. 23도 정도 돼 보입니다. 23도. 23도 정도 돼 보여요. 근데 이걸 35도 정도 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건 혼인 가이드에도 못 물리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연마 각도자 35도, 예, 이게 35도인데 35도가 어느 정도인가 볼까요? 어유, 이게 35도구만요. 이게 이 정도 가늠을 하고서 날이 뒤쪽으로 넘어왔는지 확인해요. 이렇게, 예, 다 넘어왔어요. 그렇겠죠. 기존 각보다 제가 고각으로 연마를 했기 때문에 뒷날 만져보면은 날이 넘어와 있어요. 그게 눈으로는 잘 안 보이고 이게 손으로 만져보면 이게 걸리거든요. 새 부스러기가 날 것 쪽에 이렇게 보면 그 새 부스러기가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으면은 걸린 거다. 그러면 1000번에서 끝. 6000번 다시 35도 가늠하고 이게 35도였습니다. 자, 뒤쪽에 날 넘어온 거 앞으로 다시 연마할 때는 뒷날 아까 처음에 제가 연마했던 거 그거는 하실 필요 없이 앞날 이렇게 연마하고 뒷날 날 넘어온 거 가지고 있는 가장 고운 숫돌에 그 날 넘어온 거만 이렇게 떨궈주는 정도로 이렇게 연마하시면 돼요. 다시 앞날 35도 다시 날 넘어온 거 오케이. 연마 끝입니다. 연마가 끝이 아닙니다. 목공 작업도 마찬가지지만 작업의 끝은 청소죠. 청소 깨끗하게 연마했던 공간 청소를 해줘야지 그게 끝이에요. 숫돌도 깨끗하게
있어가지고 수돌 선반에 올려놓고 현무암도 잘 닦아서 선반 위에 올려놓고 이게 연막 끝입니다. 이거 저는 이렇게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 이렇게 모아둡니다. 걸레들은 그 당근에 보면 그 애기들 기저귀 빨았던 세탁기 조그만 거거든요. 저거 엄청 유용합니다. 아까 연말 때 그 시간을 보니까 촬영된 시간을 보니까 한 41분, 4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설명 없이 했으면은 글쎄요 한 15분, 10분, 15분 정도면 뒷날 내기 끝나요. 이걸 그 방법 그렇게 하니까 빨리 끝나는 거예요. 날 끝 위주로 하니까. 그리고 앞날도 보면 아까 나무 깎다가 묻은 송진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본각 부분은 연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날 끝 쪽만 35도로 연마를 해버리죠. 이 하얗게 지금 보이는 그게 연마인가요? 연마된 걸로 이제 한번 잘라보면은 아까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보면은 연마된 후에 잘린 절단면이고 연마하기 전에 잘린 거고 이렇게 깔끔하게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무를 깎아 볼까요? 이게 밖에 노지에 방치했던 나무들은 모래 이런 게 막 섞여 있어 가지고 그대로 깎으면은, 그러니까 노지에 있던 나무를 대패치잖아요. 바로 그러면은 대패날 처음에는 금방 망가져 버려요. 안에 먼지, 모래 이런 게 막 안에 섞여 있어 가지고. 자, 판판하게 깎을 거니까 아이고 힘듭니다. 너무 깊게 박혔어요.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청태라고 그러죠. 청태. 곰팡이 쓴 거예요. 곰팡이 까만 거라. 놓고 판판하게 이 날이 밖에
연마면이 위로 베벨업으로 하면은 칼이 계속 박혀가지고 힘듭니다. 표면 볼까요? 뭐 대패급이에요. 대패급 표면 보면 그러겠죠. 어떻게 하니까 빛나던데 반짝반짝. 뭐 들어온 나이프로 이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나무 막 깎을 용도가 아니고 뭐죠? 숟가락 정도 깎을 때 숟가락 자루 혹은 이렇게 숟가락이 이렇게 있다면 이쪽 부분이나 이 자루 깎을 때 그때 쓰는 거고, 이런 원목 쓸 때는 200mm가 좋아요. 200mm. 이게 또 힘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숟가락용, 이거는 무슨 용? 지난번에 구분다리 테이블 다리가 굽은 거 만들 때 이걸 썼는데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깎네요. 옹이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먼저 쳐내고, 이거 억결인가 봐요. 나무가 막. 이걸로 한번 깎아볼게요. 오. 옹이를 깎았는데 이렇게 옹이가 이어져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잘 깎는 거죠. 보시면 대패 수준이에요. 대패 수준. 그리고 날개짐이 어떤 거 볼까요? 역시나 육안으로 보일 만큼 깨지진 않은 것 같은데 송진이 묻어가지고. 역시나 잘라보면 합니다. 이거 종이를 잘라보면 네, 어디서 걸리는 거 없어요. 이렇게 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빨이 깨졌으면 다 걸릴 건데, K460 스푼
스푼이나 국사 정도 이렇게 조그만 거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겨울에 꼼지락꼼지락 숟가락 깎기 국사 만들기 하면 시간도 잘 가고 좋은데요. 그거 하실 분들한테는 이게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